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사고 유발자를 엄단하는 윤창호법 제정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국화 배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46일 만에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윤 씨의 친구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역경을 헤치고 너의 이름 석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게 움직일게.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처와 억울한 희생을 막자는 의지를 담아 국화 모양의 배지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4일부터 블로그와 SNS를 통해 벌써 500개가 넘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또 금방 잊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배지를 판매하고 사람들이 이 배지를 같이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이걸 한 번 더 보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이라던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법안의 빠른 처리를 호소하며 서울과 부산에서 10,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여야는 올해 안에 윤창호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 씨의 희생이 남긴 울림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당연한 원칙이 이제라도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식 변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8개 도시 시도지사들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댔는데요. 앞으로 노인복지 현장 전문가를 교류시켜서 고령화 시책도 공유하고 또 연계된 사업 시행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두원 기자가 전합니다. 이미 1990년대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던 일본. 현재는 5명 가운데 1명이 70살 이상일 정도로 초고령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산도 65살 이상 인구가 58만 명에 달해 16.9%로 전국 14.6%보다 높고 2022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태. 부산과 경남, 전남, 제주를 비롯해 후쿠오카 등 일본 4개 현의 시도지사들이 부산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대응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それからもう一つはですね、仕事じゃなくて地域のいろんな場面で活躍を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す。例えば小学校や中学校に行って、その高齢の方々が子どもたちと触れ合ったり、いろんなことを地域の伝統とかを教えていくこと。 부산도 신중년 일자리 창출, 고령 친화 마을 운영 등 노후 지원, 4차 산업기술 활용 돌봄 체계 구축, 고령 친화적 도시 조성 등 5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일자리가 복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 여러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매년 5,000개 정도씩 더 늘려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개 도시 시도지사들은 노인복지 현장 전문가 교류회를 열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회의에서 초고령 사회 대응 방안은 지속적으로 보강되고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내년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지금 세계 해운업계에는 4차 산업혁명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 경쟁국에서는 이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준호 기자입니다. 해외 대형 선사들이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을 활용해 잇따라 물류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해운 선사인 코스코가 올해 1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데 이어 일본 선사 NIK는 자동운항 선박을 새 경영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도 올해 5월 IBM과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등
물류 혁신에 나섰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서들을 다 온라인화 시켜버렸습니다. 디지타이제이션. 문서를 없애버렸어요. 문서를 없애고 다 블록체인의 망으로 올린 겁니다. 하지만 국내 선사들의 대응은 늦습니다. 현대상선과 SM해운은 시범사업과 공동 연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나머지 선사들은 지켜만 보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선사들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을 낮게 체감했습니다. 국내 선사들의 해운물류 혁신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전략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해운물류 쪽은 굉장히 비즈니스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빨리 그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창업가들을 양성을 해서 지원하는. 과거엔 해운업계의 성공이 화물과 선박 확보였지만 앞으로는 기술 혁신이 대세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우리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국제시장 같은 대형 전통시장에 가면 양주, 담배 판매하는 상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죠. 혹시 사보셨습니까? 이게 대부분 면세용으로 파는 건데요. 이렇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면세용 양주와 담배를 들여와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한 여성이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나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물건을 확인한 남성, 여성에게 돈을 건넵니다. 가이드인 것 같은데. 가이드네, 가이드. 딱 스타일이 가이드인데. 딱 가이드 스타일. 67살 A씨 등 2명은 일본에 다녀온 여행 가이드와 보따리상 역할을 한 여행객들로부터 면세용 양주 136병과 담배 471보루를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양주 한 병당 최대 3만 원, 담배는 8,000원가량의 웃돈을 주고 면세 물품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면세품은 대형 전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수입되지 않는 일본 담배가 팔리고 백화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고급 양주가 절반이 안 되는 30만 원에 유통됐습니다. 오사카 들어가라고 이렇게 한 사이트 하는 데가 있어. 그 보따리 얼마 아저씨가 무거운 것 때문에 들어가서 포장한다고 하면.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이들이 유통한 면세 양주와 담배는 시중가로 6천여만 원 상당. 매입을 한 이후에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2, 3만 원을 높게 이제 이렇게 판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세금이 부과된 상품보다는 현저하게 싼 가격에 유통이 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 보따리상과 면세품을 들여온 여행 가이드 등 39명을 입건하고 탈루한 세금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지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는 전문기관이 부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또 부산미술계의 올해 최대 축제도 개막했는데요. 오늘의 부산에서 주요 행사를 간추려 드립니다. 배범호 기자입니다. 부산에서도 민간 주도형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 방식의 창업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이 창업자 양성을 주도하고 중소기업공단이 창업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올해로 8년 차를 맞은 국내 최고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준비 단계부터 전담 인력의 밀착 코칭을 비롯해 연간 최대 1억 원의 창업 자금이 지원됩니다. 부산 청년 창업학교에는 4대1의 경쟁률을 뚫은 40명이 입교했습니다. 부산 경제 미래의 주역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국 5군데 하던 걸 제가 17군데 늘리면서 그 가장 먼저 부산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38회 부산 미술제가 오는 18일까지 부산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부산시청, 금정문화회관, 금년산역 갤러리 등에서 열립니다. 부산미술협회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작가 700여 명이 참가해 부산 미술의 현재를 보여주는 다양한 분야 작품 6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지난 1981년 시작된 부산미술제는 지역 최대 규모의 미술 전시회로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열을 고취해
부산 미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조선해양업과 자동차 부품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51.3% 기업이 내년에 인력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46%는 현재 인력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감원 입장은 2.7%에 그쳤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영활동 계획을 묻는 물음에는 40%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응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부산항 환정화물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749만 개로 이 가운데 환정화물이 926만 개를 차지해 환정화물 비중이 53%를 차지했습니다. 부산항 환정화물 비중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뒤 물동량 확보를 위해 해운선사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환적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해적 퇴치, 선박,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장병들이 오늘 소말리아 해역으로 떠났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부산에서 장병들을 태운 청해부대 28진 최영함이 출항했다며 현지에서 왕건함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함은 2011년 소말리아 해역에서 피랍된 3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에 투입돼 선원 21명 전원을 구조했던 함정입니다. 오늘 15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맞아서 시험 당일 고사장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수능 문답지를 이송할 때는 무장경찰관이 동행하고 시험일까지 문답지 보관 장소에는 무장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합니다. 시험 당일 부산 지역 59개 고사장 주변에는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가 집중 배치돼 대중교통과 수험생 탑승 차량 우선의 교통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후 1시 10분부터 2시 35분까지 듣기평가 시간대에는 사이렌이나 대형 화물 차량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을 우회시킬 계획입니다. 부산지검은 해운대 LCT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이용복 회장을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47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흥주점 업주였던 A씨는 2016년 8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던 이 씨에게 속칭 대포폰 10여 대와 대포 차량 석 대를 제공해 이 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사립유치원 원장 47살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북구의 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교육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 등 1억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7,400만 원을 지인에게 무단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원장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건 맞지만 그 이상의 개인 돈을 유치원 계좌로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지역 34개 환경시민단체의 상설연대체인 부산환경회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산환경회의 맑은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산환경회의는 우선 부산 맑은물 공급을 비롯해 낙동강 하구 보전과 미세먼지 없는 푸른 부산을 위해 공동 대응합니다. 이 밖에 환경 생태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 담론을 형성하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 참여단체 간 협력과 연대로 모두 1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And if you love me